네, 여러분이 사랑하는 선정쌤은 다음 주에 보십시오. 다음 주에. 자, 46쪽으로 가자. 46페이지. 앞쪽까지 했던 것들이 좀 약간 뒤죽박죽 섞여 있어가지고 여러분 정리가 좀 안 될 수도 있을 패턴인데, 안타깝게도 여기서부터는 좀 잘 그래도 정리를 할 수 있길 바랄게요, 여러분. 드디어 이제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이 됐습니다. 운동 제2법칙이 될 거고, 제2법칙이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 그래? 가속도 법칙이라고 합니다. 가속도 법칙. 사실 가속도를 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 지금은 힘에 대한 거로 한번 구하는 거로 얘기할 거고,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냥 아예 공식으로 얘기한다면 가속도는 A를 써요. 혹시 A는 또 뭐의 약자인지 아나? 엑셀러레이션. 아마 여러분 자동차의 오른쪽에 있는 걔하고 이름 비슷해요. 그죠? 자동차의 제일 오른쪽에 가속 페달이 있거든. 걔가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니까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쓰일 거야. 하나씩 닫아. 너무 춥지 않냐? 안 추워? 좀 좋긴 좋은데 추우니까. 자, 그래서 뭐 하는가 하면 A에 해당하는 크기는 이번엔 누가 된다?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 T분의 델타 V로 구할 수도 있어요. T분의 델타 V. 뭐에 대한 구할 거죠? 시간에 대한 속도 변화량으로 구할 수도 있고, 이거 차후에 다시 합시다. 또 하나는 누구로 구할 수 있는가 하면 A는 누가 된다? M분의 F로도 구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하게 되면 역시 뭐 물리 원이 되겠지만 요거에 대한 기본 사항까지는 알고 있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자, 요거는 그래서 단위가 나오겠죠. 시간에 대한 속도 변화량이다 라고 했으니까 A의 단위를 뭘 써요? A의 단위 속도 미터 퍼 세컨이죠. 그 다음에 시간으로 다시 나누었다 라고 하기 때문에 미터 퍼 제곱 세컨이 될 거예요. 그죠?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단위를 쓸 수도 있다는 건가, 여러분? 킬로미터 퍼 아워 제곱 쓸 수 있나?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서로 변환되는 게 너무 어려워. 그래서 사실 얘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속력에서는 미터 퍼 세컨, 킬로미터 퍼 아워, 킬로미터 퍼 미닛 등등 각가지 단위를 쓰는데 가속도의 단위도 다 쓸 수 있지만 되도록 이거 하나로 통일하는 편이야. 그래서 미터 퍼 제곱 세컨 또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속도의 단위가 된다. 자, 가속도를 구하는 두 번째 방식 먼저 할 거예요, 여러분. M분의 F. 또는 얘네들도 사실은 이렇게 다 바뀔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우리 보통 마우스 그림 많이 그리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F는 MA죠. F는 MA라고 할 수도 있고, M은 A분의 F. A분의 F로 구할 수도 있고, A는 누가 돼요? M분의 F. 세 가지 다 돌아가면서 쓸 수 있어야 돼. 세 가지 다 돌아가면서 쓸 수 있는 것들.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오히려 아마 F는 MA가 되겠지만 가속도는 어떤 질량이 느끼는 알짜 힘입니다. 어떤 질량이 느끼는 알짜 힘을 우리가 가속도라고 할 거고, 요 가속도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뭐 그래프로 한 세 가지 그릴 수 있는 건 뒤에서 하겠어요. 이것도 물리 원이지만 오늘 할 예정이야,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지금 뺄 거고, 대신 요거에 대한 표현을 합시다, 여러분. M분의 F. 이거 너네가 또 역시 기억 안 한다고 하겠지만 중2 때 잠깐 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 가속도로 안 배우고 누구로 배워? 속도 변화량은 이렇게 배워. 속도 변화량은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 이런 중학교 때 알게 모르게 굉장히 깊이도 배웠었어, 사실. 단위는 안 배우지만. 자, 첫 번째 그림 뭐 하나, 여러분? 똑같은 물체에 힘을 2배로 주면 누가 바뀌어요, 여러분? 속도가 어떻게 바뀌어? 힘을 2배로 주면? 힘을 2배로 주면 속도가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속도가 2배로 변화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라고 하기 때문에 F하고 누가하고 A하고는 비례한다. 라고 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힘 2배 주면 가속도도 2배가 될 거예요, 여러분. 더 빨라지는 거죠. 이런 예를 어디서 볼 수 있을까? 지구에서 여러분 자유낙하 할 때랑 화성에서 자유낙하 할 때랑 누가 더 바닥에 빨리 떨어져요? 지구입니다. 지구가 아마 더 빨리 떨어질 거야. 그리고 아마 목성이 나온다면 목성이 더 빨리 떨어질 거야. 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중력 크기야, 여러분. 화성보다는 지구가 중력이 크고 지구보다는 목성이 중력이 더 커요. 라고 할 거니까 뭐 할까? 더 빠른 속력으로 떨어지는 걸 경험할 수 있겠지. 자, 두 번째는
질량입니다. m에는 반비례하겠죠. 라고 하니까 어떤가? 1kg짜리 물체였다가 2kg짜리 물체가 되면 똑같은 힘을 줬을 때 이번에는 가속도는 반비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게 바로 운동 제2법칙이 됩니다. A는 m분의 F. 참고로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A가 속도 변화량이니까 m분의 F에 이거는 비례 표시야. 비례합니다. 라고 하는 건 중학교 때 했던 거고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얘네들의 단위를 맞추면 equal이 됩니다. 단위. 요 단위 뭐 쓴다고? 미터 퍼 제곱세컨을 쓸 거고 얘의 단위는 항상 뭘 써야 돼? 뉴턴. 그죠? 얘의 단위는 항상 누구 써야 돼? 킬로그램만 써야 돼요. 이래야지만 요 단위가 나온다. 아, 즉 뉴턴이 뭐하고 똑같다? 뉴턴이 킬로그램 미터 퍼 제곱세컨하고 똑같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되지 여기에다가 킬로그램 힘을 쓴다든가 여기다가 그램을 쓴다든가 여기다가 뭐 미터 퍼 미닛 제곱 쓰면 안 됩니다. 요거는 이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딱 요 단위만 쓸 거야. 이해될까? 요 단위만. 네, 간단하게 예를 한 3개만 주죠. 자, 보죠. 만약에 2kg짜리 물체에다가 6m per second의 제곱에 힘이 적용한다면 이때 힘 얼마야? 힘은 12N이 된다 라고 할 수 있고요. F는 MA 쓴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2kg짜리 물체에다가 얼마의 힘을 주면 12N의 힘을 주면 이번엔 가속도가 얼마죠? 눈 마주친 도연아 가속도 얼마야? 이 자식 이제 계산하는 거야? 네, 6 이번엔 가속도가 되는 거죠. A는 m분의 F니까 6m per 제곱세컨이다 라고 할 수 있어야겠죠. 세 번째 그러면 이번에 얘는 10m per 제곱세컨에 해당하고 준 힘은 얼마나 되는 거니까 10kg 힘을 줍니다. 그럼 얘의 물체의 질량은 얼마야? 약 먹고 와. 자, 아는 사람 얼마죠? 네, 얘의 질량은 아마도 9.8kg이 되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단위를 다 맞추라고. 그죠? 예. 가속도의 단위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힘의 단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힘의 단위를 누구로 바꿔주는 게 좋다? 98N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하면 돼? A분의 F. 그죠? A분의 F가 누가 되는 거야? 질량. 질량은 약 9.8kg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9.8kg이면 9.8kg 힘으로 작용하나요? 9.8kg이 9.8kg 힘으로 작용해? 현실 맞아? 왜 내가 질문하면 그때서야 생각하지? 다 미리미리 생각했다 이래야 되고 해 안 해? 다시 질문. 9.8kg의 질량인 물체는 9.8kg 힘으로 작용하는가 물어봤어. 딱 맞아? 틀려? 네 생각이 틀려. 그죠?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몸무게가 60kg이면 60kg 힘으로 작용하는 거야. 사람은 뉴턴보다 킬로그램 힘이 더 편해요, 사실은. 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질량의 단위니까. 하지만 이걸 뉴턴으로 바꿀 수 있는 건 뭐랄까? 9.8 곱해서 뉴턴으로 바꾸는 거고 킬로그램과 킬로그램 힘은 같은 숫자를 씁니다. 지구에서. 달에 가면 아니겠죠. 이거 다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거야, 이거.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죠? 달에 가면 킬로그램이 바뀌어, 킬로그램 힘이 바뀌어. 힘이 바뀌어. 킬로그램 힘이 몇 분의 1로 바뀌어? 6분의 1로 바뀝니다. 그죠? 60kg인 사람이 달에 가면 몇 킬로그램이 돼? 이건 빨리 답할 필요가 없었죠. 그죠? 60kg인 사람이 달에 가면 몇 킬로그램이 된다고? 60kg이 됩니다. 그죠? 근데 몇 킬로그램 힘이 돼요? 10kg 힘이 되겠죠. 10kg 힘이 된다라고 해야 돼. 혹시 한번 생각해 봤어. 근데 그럼 왜 질량은 안 변하고 무게는 변해? 잠깐만. 질량은 물체의 고유한 양이고 무게는 중력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쓰는 측정 도구를 써서 얘기해봐. 측정 도구가 달라서 그래요. 질량은 양팔적으로 쓰는 거고 윗접시적으로 쓰는 거죠. 양팔적으로 쓰니까 어때? 같이 무거워지고 같이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질량을 잴 수 있는 거지. 그렇지? 하지만 무게는 뭘 쓴다? 무게는 안진뱅이 저울이나 용수철 저울이나 체중계를 씁니다. 이거는 누르는 힘이 더 바뀌는 거겠지. 그지? 그럼 우주 공간에서 질량을 잴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우주 공간, 무중력에서 질량을 잴 수 있어? 없어? 무중력에서 질량을 잴 수 있어요. 어떻게 재죠? 다시 생각해봐. 무중력 공간에 저쪽 공간에 누가 떠 있어요, 여러분? 코끼리가 떠 있고 그 다음에 고양이가 떠 있어요. 질량을 구별할 수 있다고요. 그냥 내버려두고는 알 수 없어요. 뭐하면 알 수 있다고? 오케이, 운동 상태를 변화시킵니다. 걔를 갖다가 똑같은 힘을 주어서 밀어보는 거죠. 밀어봤을 때 어떤가? 고양이는 핑 밀리겠지만 아마 코끼리를 밀면 내가 밀릴걸? 그죠? 코끼리의 뭐가 커서? 관성력이 커서.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 있는 거야. 자, 다시. 질량은 어느 공간에서도 잴 수 있나요? 네. 질량 고유한 양이니까 다 잴 수 있는 거야. 비교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얘들에 해당하는 크기를 갖다가 힘이 작용하는 예시를 좀 보자. 얘들. 자, 아까 원운동 나왔었는데 원운동 통과합시다. 원운동은 아까 뭐였죠, 여러분? 굳이 얘기하면 원운동 한다는 건 얘 작용하는 힘과 운동 방향이 모일 때 원운동 하는 거야? 직각일 때 원운동 합니다. 이거 직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정말 내가 주고 있는 이 구심력과 운동 방향이 직각인 걸 오늘 같은 날 증명하기 쉬워요. 비가 오니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잠깐만, 저 자식이 개그 하나. 비가 오는 날 하지 말아야 할 짓이지만 비가 오는 날 우산을 돌린다.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이걸 바로 느끼죠. 비가 오는 날 이렇게 우산을 빙그러 돌리면 물방울이 튑니다. 물방울이 튈 때 잘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우산의 접선 방향으로 튀어나가죠. 정확하게 수직으로 튀어나가거든. 여기서 내가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거거든. 그지? 라고 하는 거니까 운동하는 방향과 구심력이 직각이구나 라고 하는 걸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지? 돌팔매를 잘하는 애도 뭐 하는가 하면 돌팔매에서 걔가 딱 접선의 방향일 때 줄을 끊어야 그 방향으로 날아가겠죠.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OX 퀴즈는 하나 하고 넘어갑시다. 자, 등속 원운동의 속도는 일정하다. 맞아? X. 왜 X죠? 속력이 일정합니다. 자, 그러면 등속 원운동은 등속력 원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등속력 원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등속도 원운동은 아예 없어? 등속도 원운동은 아예 없어요. 그런 말은 아예 없는 거예요, 여러분. 등속 원운동에 작용하는 힘은 일정하다. 네, 등속 원운동이죠. 그럼 얘는 힘이 변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죠? 계속 일정한 구심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맞아요. 3번, 구심력은 물체의 방향만 변하게 한다. 네, 구심력은 물체의 방향만 변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방향이라고 하는 것도 운동 방향만 얘기합시다. 운동 방향만 변하게 합니다. 운동 방향. 자, 4번. 구심력이 사라지면 물체는 접선 방향으로 등속 직선 운동한다. 네, 물방울 튀는 그 운동 할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5번. 포물선 운동할 때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는 일정하다. 에이, 포물선 운동은 빨라지다가 느려지다가 빨라지다 하죠, 여러분. 그죠? 속력은 변합니다. 혹시 포물선 운동의 속력 변화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봐. 포물선 운동의 속력 변화입니다. 포물선 운동의 속력 변화를 시간 속력으로 그려보세요. 여기까지 가서 포물선 운동 이렇게 했어. 여기까지의 그래프를 빨리 그려보세요. 내가 한 명 한 명씩 다 체크해 보겠어. 포물선 운동의 속력 변화를 그래프로 그려봐. 어떠한 그림이라도 그려야 돼. 안 그린 사람은 앞으로 불러내겠어. 응?
포물선 운동입니다, 여러분. 던지는 거야. 던져서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는 운동인 거 다 알죠? 야구공의 운동도 포물선 운동일 거고 총알도 포물선 운동입니다. 누가 내가 일일이 다 검사하지 않아도 내 답이 답이기 때문에 다른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 자연스럽게 멋있게. 누구 있어? 이것들이 더맨더먼가. 아이 장난해? 이건 포물선 운동의 궤적을 그린 거지 속력. 아, 또 다른 사람. 나는 포물선 운동의 그래프를 내가 제대로 그렸을 것이다. 축만 그릴 거야? 그리긴 그렸네. 나한테 맞을 것 같아. 아, 너한테 안 가. 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잘하긴 했지만. 아, 너도 역시 좀만 더. 이거 바닥에 닿는 거 안 닿는 거야? 어디 있어? 한 명 정답이다. 한 명. 야, 얘가 올라가는 동안 속력이 점점 느려져요. 오케이? 하지만 여기서의 속력이 0은 아니야. 즉 이걸 많은 사람이 이렇게 그리는데 진자의 운동처럼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내려갔다가 그대로 올라가요. 근데 0이 되면 안 돼요. 그냥 V 그리면 돼. V 그리면 되는 건데 대신 뭐 할까? 0이 아니게. 오케이. 한 명 정답이네. 여기 0 다음은 안 되는 거예요. 0. 그죠? 혹시 이게 있잖아.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거는 무슨 그래프게? 뭐야, 여학생이 뭐라고 한번 튕겼어? 네, 그냥 위로 던진 겁니다. 그냥 위로 던진 운동이면 이렇게 돼야 돼. 너네 자꾸 있잖아. 운동을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돼. 근데 이거는 뭐 하나? 이거는 포물선 운동이고 요거는 연직 상방으로 던지는 운동이에요. 그러면 0 됐다가 다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프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아쉽게도 커브로 그렸는데 커브로 그리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이 운동은 무슨 운동이냐 하면 참고로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무슨 운동이야?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일정하면 이 그래프는 전부 직선이 돼야 돼요. 직선. 자, 이해를 좀 해나가길 바랄게. 이것들을. 자, 오케이. 넘어가. 자,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 M인 물체의 크기가 6N인 힘을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나는 이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질량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이미 여러분 M 써있고 6N 있죠? 아, 여기서 뭐 구할 수 있겠어? 가속도를 구할 수 있겠네. 그죠? 가속도. 아,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로 뭐가 돼요? 기울기가 가속도입니다. 기울기가 가속도 A. 얼마야? 12초에 6변 했으니까 0.5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됩니다. 아, 그러면 질량을 구할 수 있어? 네, 질량 구할 수 있죠. 그럼 질량 구하는 식은 뭐야? M은 A분의 F. F는 MA 돌아가야 돼요. 그죠? 0.5분의 6 써주면 되겠죠. 0.5분의 6이니까 얼마야? 12. 단위는 뭐야? 주연아, 단위가 뭐야? 오케이. 질량 단위는 여기서는 킬로그램을 쓴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킬로그램. 알겠죠? F는 MA로 일치되어 있으면 항상 킬로그램 미터 퍼 제곱 세크 그 다음에 뉴턴을 써야 됩니다. 자, 그 밑에 10kg의 물체를 매끄러운 면에서 힘 F를 끌었더니 2m 퍼 세크 제곱의 가속도 운동을 하였다. 20kg의 물체를 같은 면에서 힘 2F로 끌면 가속도는 얼마인가? 이건 뭐 그냥 암산거리죠, 여러분. 그죠? 질량이 몇 배? 2배가 되고 힘도
2배가 되면 뭐 결국은 똑같죠. 그죠? 더 무거워지고 더 큰 힘을 줬으니까 가속도는 똑같습니다. 2m/s 제곱이 될 거예요, 여러분. 2m/s 제곱. 으로 똑같다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예제. 그림처럼 물체에 힘을 가했을 때 가속도의 크기가 두 번째로 큰 것은, 가속도는 다 A는 n분의 F죠. A는 n분의 F. 자, 1번은 얼마가 돼요? 4분의 10, 2.5 미터/s. 자, 2번은 2분의 6, 3. 단위 안 쓰겠습니다. 2분의 4, 2. 4분의 4, 1. 2분의 3, 2분의 3, 1.5. 그러면 두 번째로 큰 건 누구야? 네, 1번이 두 번째로 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날 테스트 한번 해볼까? 응? 클리닉? 클리닉 해야지. 테스트 해가지고 뭐지? 떨어진 사람 클리닉 해야지. 자, 전부 다 그래프로 표현해 볼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해서 뭐 할 건가 하면 첫 번째 앞쪽 장에 있는 거는 전부 다 등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을 얘기하는데, 자, 순서가 여러분 전부 다 이 순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S, V, A예요. 약간 이상한 발음이죠, 스바. 오른쪽으로 가면 스바가 될 거고, 왼쪽으로 가면 이제 AVS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얘를 기울기를 구하면 얘가 되고, 얘의 기울기를 구하면 얘가 된다 라고 할 거야. 아마 미분을 좀 배운 사람이라면 얘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델타 S분의 델타 V, 또는 얘를 미세하게 하면 뭐 델타 T구나. 델타 T분의 델타 V, 또는 DT분의 DV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 이거는 나중에 미분 배울 때 더 하시길 바라겠고, 아무튼 뭐 한다? 오른쪽으로 갈 때 차수가 증가해, 감소해? 감소. 왼쪽으로 갈 때 차수가 증가. 그 생각해야 돼. 자, 수학적으로 기울기 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여기 나와 있는 S는 물어보자. 요 S는 이동거리야? 아니면 변위야? 위치야? 동의야, 뭐라고? 위치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동거리가 아니야? 내가 지금 그래프 그렸을 때 누가 있어요, 여러분? 마이너스가 있죠. 이동거리가 마이너스가 어딨어. 그런 거 없다고, 여러분. 그죠? 변위라고 해도 변위도 어때? 처음부터 해당하는 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위치입니다. 위치. 그래서 S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S가 누구를 뜻하는가라고 하는 걸 꼭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위치 그래프일 수도 있고, 변위일 수도 있고, 이동거리일 수도 있어요. 그지? 자, V도 마찬가지야. 여기서의 V는 속력이야, 속도야? 속도력. 속도입니다. 속도. 왜? 마이너스 값이 있어요. 그 다음에 A 값은 무조건 가속도입니다. 오케이? 이런 식에 대한 값에서 첫 번째 그래프를 이렇게 그냥 기울기만 다르게 하나 그냥 표현하세요. 요거 빨간색 그래프와 노란색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지. 빨간색, 노란색. 저 두 개 그래프 그리라고. 색깔 A, B로 나눠서 하시든지 맘대로 해요. 색깔이 있으면 더 좋고. 자, 이 빨간색의 이거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고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무슨 운동하나라고 하는 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죠? 빨간색은 무슨 운동하고 있는 거죠? 그냥 0부터 갔다고 치자, 여러분. 여기 좀 약간 그래프가 삐딱하게 돼 있지만 0에 가 있다라고 합시다. 0부터 뭐 하는 거 하면 쭉 움직이는 그래프라면 처음에 뭐죠? 처음에 뭐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원점에 있다가 점점 뭐 하고 있어?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아무튼 가는 거지, 그지? 이런 운동이야. 노란색은 어떤 그래프가 돼야 돼요, 여러분? 노란색도 그냥 대충 맞춰볼까? 어느 위치를 하나 맞춰보면 노란색은 뭐 되어 있는 거죠? 얘가 어느 위치만큼 떨어져 있었죠, 그죠? 아마도 여기서 마이너스로 가 있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내 뒤에 있었어, 그죠? 내 뒤에 있다가 뭐 할까? 점점 와서 나를 통과하고 갔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해되니? 자, 그럼 얘네들은 언제 만나요? 여기서 한번 만나요. 위치가 똑같잖아. 그죠? 만나는 거지. 나도 빨간색이 나라면 나도 가고 있었는데 저 뒤에서 누군가가 맹렬히 막 쫓아와서 그죠? 결국은 요 위치에서 내 앞으로 지나가는 거죠. 이해됐니? 아, 이 두 개의 운동은 다 그래봐야 기울기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빨간색의 기울기를 여기다가 표시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정도로 하나 표시하자. 아, 얘는 뭐 할까? 이 정도에 대한 어떤 속력으로 가고 있다면 노란색의 속력은 뭐여야 돼요? 이거보다 더 빠르다. 그러니까 이 운동이 바로 무슨 운동이야? 등속도 운동이에요. 자, 여기서 등속력 직선이라고 하는 말을 다 줄여서 이거 쓴 거야. 등속력 직선. 뭐까지 들어갔어? 빠르기와 방향이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무슨 운동이 된다? 등속도 운동 또는 등속력 직선 운동입니다. 오케이? 한때는 아마 여러분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말을 많이 썼을 거야. 그때 그 속이 바로 속력을 얘기하는 거죠. 가속도는 얼마가 될까? 가속도는 둘 다 0입니다. 왜? 여러분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없어요. 그죠? 여러분 빨간색이나 노란색이나 둘 다 0이 돼야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 왼쪽으로 갈 땐 뭐 해줘야 돼? 왼쪽으로 갈 땐 이 그래프의 넓이를 구해줘야 돼요. 넓이. 만약에 노란색에 대한 넓이가 나왔다라고 해볼까요, 여러분? 만약 노란색에 대한 넓이가 이런 걸로 주어져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 보고도 쟤를 구할 수 있겠어? 자, 만약에 뭐 이런 걸로 나왔다면 속도는 만약에 예를 들면 뭐야? 10이고 여기 시간은 2래요. 만약에. 근데 여기는 지금 얼마가 돼 있나 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0이래요. 이러면 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2초 뒤에 어디에 가 있는지. 자, 해석해봐. 얘는 2초 동안 10m/s으로 일정하게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넓이가 얼마야? 20m를 갔다는 거지. 20m. 그럼 여기서는 2초에 어디가 있어야 돼? 어디? 2초에 어디가 있어야 돼? 플러스 10에 가 있습니다. 그죠? 2초에는 아마 플러스 10에 가 있으면 딱 맞다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요렇게. 아, 이 노란색 그래프는 기울기가 변하지 않았다. 대신 뒤쪽에서 원점 출발해서 앞으로 가고 있는 거. 즉 여기서는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대신 얘의 속력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네, 가속도는 아예 출발 속도를 알 수 없는 거고 변하지 않는다만 알 수 있는 거고. 됐지?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얘네들을 둘 다 찍찍 내리세요. 내리는 그래프 두 개 그리세요. 노란색, 빨간색을 그리세요. 다 원점 출발할 거야, 원점. 이 운동은 여기서 뭐로 표현될까? 이제는 얘의 누구로만 표현할 수 있어요? 역시 기울기가 나와 있어야 되니까 누구의 기울기가 더 크지? 빨간색의 기울기가 더 작죠. 빨간색이 이렇게 지나간다면 노란색 기울기는 뭐 해야 돼? 역시 더 커야 돼요. 아, 둘 다 속도가 얼마가 됐다? 음수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그래프를 쌤이 지금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파선으로 그린 이 그래프가 되면 이거는 뭔 차이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요 그래프하고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 없어? 있어? 요. 그럼 이거는 무슨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거는 속력입니다. 속력. 아, 속력 그래프를 그리면 이번에 얘는 이런 꼴로 나와야 돼요. 얘네들은 속력에 대한 그래프다. 왜? 속력은 항상 누구로만 나와야 되니까. 양수로만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속력과 속도가 거울 대칭처럼 되어 있는 것 뿐이죠. 그지? 얘가 만약에 2m/s이면 얘는 마이너스 2m/s이고, 그지? 얘가 5m/s이면 얘는 마이너스 5m/s 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두 개는 사실 방향을 뭘로 정했는가만 다른 것 뿐이다. 오케이? 네. 가속도 어떻게 되죠? 그래도 둘 다 0입니다. 아, 이거는 다 무슨 운동이니까? 어차피 다 등속도 운동이니까 속도의 변화량은 없다. 라고 할 수 있어야겠다. 여기까지 등속 직선 운동은 여러분 이미 사실 중딩 때 다 끝냈던 운동이야. 근데 중딩하고 좀 다른 점은 그래프가 음수 영역에 있다는 게 좀 다르죠. 그지? 중딩 때는 여러분 음수 영역은 거의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지금 방향이 어느 쪽인가 라고 하는 걸 뜻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돼. 자, 이번엔 등가속도 운동. 자, 가운데를 먼저 표시합시다. 가운데에 원점 지나가는 빨간색을 하나 그리세요.
요렇게 좀 더 확장해서 그려볼까? 아예 그냥 자연악화로 가버리게. 예, 아예 자연악화로 가버리면 얘는 그거에 대한 값들이 다 정해져 있죠. 그죠? 기울기 다 정해질 거예요, 여러분. 다. 세 파트만 해보자. 네, 시간은 1초, 2초, 3초라고 하죠. 답하지 마. 아, 답해. 현지용, 여기 몇 미터 퍼 세컨이야, 여기. 자연낙하 운동. 왜 지금은 답 안 해, 자식아? 얼마야? 9.8. 그 위에 얼마야? 19.6. 그 위에 얼마야? 29.4. 질문. 이 그래프의 오른쪽 그래프를 그리기가 쉬워? 왼쪽 그래프를 그리기 쉬워? 오른쪽이 쉽습니다. 오른쪽은 몇 차 함수야? 네, 빵차 함수입니다. 상수 함수. 왼쪽은 몇 차야? 2차 함수로 나와야 됐다 라고 하는 게 다르겠죠. 그죠? 자, 오른쪽으로 가면 얘 누구만 구하면 돼요? 기울기만 구해주면 되겠다. 얘 기울기 얼마죠? 9.8. 예, 기울기는 계속 9.8 미터 퍼 제곱 세컨으로 쭉 가는 그래프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운동이야? 등가속도 운동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운동이면 이거는 뭐가 다른 거죠? 이거는 얘의 낙하 가속도가 다른 거죠. 그죠? 노란색이 있다면 노란색은 뭐 해야 돼요? 빨간색보다 더 아래쪽 기울기를 갖고 있다. 뭐 이 정도 되겠습니다. 얼마인지는 더 재봐야겠지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갑시다. 왼쪽으로 가면 여러분 일단 먼저 답부터 그리자. 보기 좋게 2차 함수 그리세요. 이렇게 2차 함수를 하나 그리시고 2차 함수에 대해서도 아까처럼 시간을 다 한번 다 써야겠지. 시간 1초, 2초, 3초까지. 3초를 먼저 그릴까? 이렇게 3초가 있을 거고 여기 어딘가가 그 다음에 한 2초 정도도 있을 거고 그리고 1초 정도도 있겠죠. 네, 그 값들을 갖다가 한번 다 써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값들. 네, 시간은 1초, 2초, 3초 그대로 1초, 2초, 요즘 시간이 좀 안 맞아 보이긴 하네. 3초라고 하자. 그러면 1초일 때의 얘의 y축 값이 얼마죠? 너무 씩씩하게 틀린다. 그지? 9.8이 아니라 4.9. 그죠? 왜 4.9가 되죠? 첫 번째에 누가 돼야 돼? 첫 번째에 넓이가 됩니다. 요 넓이. 요 삼각형의 넓이죠. 요 삼각형. 삼각형의 넓이가 1 곱하기 9.8의 반이니까 얼마가 돼야 돼? 4.9m. 자, 두 번째 삼각형까지의 넓이는 재밌게도 여러분 뭐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삼각형이 몇 개 더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런 삼각형이 몇 개 더 있어? 네, 3개 더 있습니다. 하나, 둘, 셋, 4개 되는 거죠. 4개. 아, 그지? 요게 4개까지 되는 거니까 몇 미터가 돼야 돼? 19.6m입니다. 19.6m. 자, 그리고 더 넘어가면 이번에는 그런 삼각형이 몇 개 생기죠? 전체가? 9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당연하죠. 1대, 4대, 9대, 16. 아, 뭐 되는 거야? 제곱비례 하는 거죠. 제곱비례. 라고 하는 거니까, 3초까지의 이동거리는 몇 미터가 돼야 돼? 3 곱하기 29.4의 절반. 얼마죠? 3, 3은 9니까 90에 88.3, 4, 12, 89.2m인가? 89, 아닌데? 잠깐만, 이게 절반이죠? 19.2m 절반. 44.1m인가 보다. 44.1m. 네, 여기는 44.1m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되겠어? 이 그래프? 오. 자, 여러분이 얼마나 똑똑한가를 보는 딱 하나의 질문.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일까요? 1.5초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일 것이다?
여러분 잠시만 다시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한 게 여기서 기울기를 어떻게 구해? 좌표가 없는데 기울기를 구한 게 얘입니다. 여기 1.5초일 때의 이 값을 얘기하면 되는 거죠. 아, 19.6에서 9.8, 4.9를 뺀 값이 되겠네. 그죠? 19.6에서 4.9를 빼면 얼마냐? 빼면 얼마야? 7. 얼마야? 15.7인가요? 네. 14.7. 그죠? 14.7 미터 퍼 세컨이 돼야 되는 거야. 요 그래프의 기울기 값이 그대로 얼마다? 기울기가 14.7이 됩니다. 14.7 단위는 뭐가 되는 거야? 미터 퍼 세컨이 돼야 돼요. 아, 여기 이거의 기울기 얼마야? 여기 2초 때 기울기? 네, 2초 때 기울기는 그냥 19.6. 그치? 지호야, 여기 기울기 얼마야? 아우, 저 진짜. 네, 29.4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알겠어, 오케이? 저기서는 구할 수가 없다고. 이 그래프에 얘를 생각해야 구할 수 있는 거죠. 도현아, 이 그래프의 기울기 얼마야? 일차함수의 기울기 생각해야 돼. 네, 9.8. 그죠? 얘의 기울기는 변화 없다. 얘의 그래프의 기울기는 계속 9.8로 일정하다라고 할 수 있어야겠죠. 이 운동이 바로 무슨 운동이야? 자유 낙하 운동입니다. 그죠? 자유 낙하 운동. 내가 보니까 중학교 3학년 때도 자유 낙하 운동을 배우대. 그지? 근데 뭘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 그래. 난 중3 때 난 안 배운 줄 알았어. 근데 중3 과정 보니까 있더라고. 자유 낙하. 네. 그 다음 네 번째. 자, 네 번째 패턴이 되면 이번에는 요 그래프 그리세요. 내려가는 그래프. 그래프를 좀 잘 그리려면 좀 쌤이 다시 그려볼게. 면적을 요걸 좀 달리하세요, 여러분. 면적을 한 요런 꼴로 할까? 아래쪽 면적이 좀 더 크게. 요런 꼴로 한번 좀 해보자. 이 운동이 무슨 운동인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등 감속도 운동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이라고 하는 말은 쓰지 않아요, 여러분. 대신 가속도 운동의 마이너스 값으로 얘기할 뿐이지 등감속도 운동이라는 말은 뭐 쓸 수는 있겠지만 아예 우리가 표현을 안 하는 거야. 등가속도 운동인데 가속도가 음수인 운동. 그런 운동에 얘가 있어요? 어떤 얘가 여기 있죠? 어떤 얘? 이런 운동에 얘가 있냐고. 없어요? 나 지금 사물을 하나 준비하려고 그래. 어떻게 운동하면 저렇게 운동하지? 얘를 내가 어떻게 운동시키면 얘랑 똑같죠? 어디서 던져야 돼? 바닥에서 던져야 돼? 위에서 던져야 돼? 네. 아마 여기쯤에서 던져야 될 거예요, 여러분. 여기쯤에서 던지면 이 운동이 이거랑 똑같습니다. 잘 봤지? 오이, 초토화됐어. 예. 얘 어때? 올라가는 과정이 뭐야? 이게 올라가는 과정이죠?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지? 여기서. 그 다음에 떨어지는 과정이 어디야? 여기까지 떨어지는 과정. 그리고 다시 지나가는 과정까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중에서 떨어뜨리는 거야, 공중에서. 이게 되니? 또는 뭐야? 아파트 같은 데서 던져가지고 지면까지 떨어지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자,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얼마다? 그렇지. 그래프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9.8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9.8. 그래서 여기는 아마 그냥 시간을 이 정도 줄까? 여기를 얼마로 할까? 19.6? 19.6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이 값을 조금 더, 갈 수 있을까? 19.6보다 더 가면 좋을 텐데, 좀 시간이 19.6 말고 아까 했던 것처럼 얼마 되면 되겠지? 3초면 29.4. 여기가 마이너스 29.4.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질문. 올라가는데 몇 초 걸렸어? 올라가는데 2초 걸렸어요. 그 위치까지 다시 내려가는데 몇 초 걸렸어? 전체 4초 걸렸습니다. 2초. 그지? 그리고 다시 몇 초? 1초 동안 더 떨어졌어요. 더 밑으로. 전체 이동 시간은 몇 초야? 5초.
전체 이동시간이 5초야. 도현아, 이게 왜 전체 이동시간이 5초지? 어떻게 구하면 더 편하지? 그냥 요거 차이죠. 요 차이 나누기 뭐 하면 돼? 9.8 해주면 5초 동안 이동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이거 가지고서 이동거리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 빨리. 이동거리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 되도록 샤프를 그려봐. 볼펜으로 또 힘있게 그리지 말고. 이 그래프의 이동거리 그래프. (20초) 주겠다. 20초. 다시 해. 야, 참고로 원점 출발입니다. 원점에서부터 가야 돼요. 아, 각가지 과정으로 시간 딜레이 하네. 나쁘지 않아. 근데 아쉬운 게 하나 있어. 뭐가 아쉬운가 생각해봐. 그렇지. 오. 또 나빠. 빨리 그려. 볼펜, 그거 다 파버려. 다 파네. 오, 다시 그려. 상상력이 좀, 좋은데? 잘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답인데? 이번엔 얘도 틀렸는데? 이번엔 답이 없네? 단 한 명도? 그냥 안 봐도 틀렸어요. 야, 그게 답이면 위에 거랑 똑같잖아. 그럼 안 되지. 야, 마이너스 2차야. 이 왼수들아, 마이너스 2차야. 그죠? 1차가 아니라. 오케이. 됐어. 맞아. 비슷해지는데? 잘 안 볼래. 확인해 볼게. 야, 마이너스 2차라는 얘기 들으니까 다 되네, 그지? 누가 돼야 돼요? 아마도, 이렇게까지 가는, 그래프가 돼야 돼요. 이 답을 정말 잘 맞춘 학생이라면 누구를 알 수 있어야 되죠? 요 좌표값을 알아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의 좌표값도 있겠죠. 그죠? 요거 각각 시간은 몇 초로 돼 있어야 돼? 시간 2초. 그리고 몇 초? 여기가 4초. 여기가 5초. 그럼 여기는 얼마라고? 저 꼭대기? 요 위치? 네, 19.6m가 되겠습니다. 이게 왜 19.6m지? 요 그래프의 넓이. 이게 참 신기하게 여기서는 똑같은 거 알지, 그죠? 2초에 될 때 얘의 속력이랑 넓이가 똑같습니다, 그죠? 요 넓이가 얼마가 돼야 돼? 19.6m가 된다 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를 갖다가 더 자르면 아마 요렇게까지 더 가겠죠,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19.6m를 한 번 더 가죠, 그죠? 그리고 추가로 또 더 갔겠지.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아마도 요만큼 넓이 간 거죠, 그죠? 이 넓이, 이거 9.8이 아니야, 그죠? 넓이. 요거 넓이 구해줘야 되는 거죠? 이만큼 넓이가 더 갔다라고 해야 돼. 여기는 얼마지? 진짜 구해보자, 빨리. 요 값이 얼마야? 요 값. 얼마? 마이너스 4점? 그것밖에 안 돼? 더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여기가 얼마지? 4초고 5초죠.
그죠? 4초고 5초면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돼? 여기가 19.6이야. 그죠? 이 값이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19.6이야. 그죠? 그러면 이 넓이는, 아니야. 이 넓이는 조금 더 돼야 돼, 여기는. 그죠? 이 넓이는 꽤 큰데, 여러분? 1이고 요거 중간 값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작지 않은데? 그지? 19.6에다가 뭐 해줘야 돼? 19.6에다가 4.9 더해야 되나, 이번엔? 그죠? 그럼 얼마야? 24.5인가요? 24.5. 네, 여기는 그러면 24.5m 정도 돼야 돼. 상당히 좀 많이 가 있어야 돼. 24.5m. 네.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만큼에 해당하는 길이를 더 간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이 길이는 꽤 되죠. 여기는, 여기다 5초 하면 안 되겠네. 더 떨어뜨려서 5초라고 해야겠네. 기울기 더 급하게. 그지? 아무튼 구한 값은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24.5m 맞나? 맞냐? 예, 이 정도에 대응이 된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여러분 통합과학하고 물리원에 이렇게 경계상에 있는 애들 좀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근데 그래프에 대한 올곧은 이해가 되면 다 똑같이 보일 수 있어야 돼. 네, 결국 가속도 그래프는 그냥 간단하게 끝나겠죠. 누구로 끝나요? 그냥 계속 누구로 그리면 돼? 마이너스 9.8로 그리면 돼요. 마이너스 9.8 미터 퍼 제곱 세컨. 자, 요 그림 4개가 그냥 4대 운동이 됩니다. 그죠? 방향은 다 다른 거니까. 그지? 속도가 플러스인 경우, 속도가 마이너스인 경우, 가속도가 플러스인 경우, 가속도가 마이너스인 경우. 오케이? 4개. 자, 연습. 뒤쪽. 자, 뒤쪽으로 가서 요 그래프를 하나 그리세요. 자, 속도가 뭐 하고 있는 거죠? 증가하다가 일정하다가 감소합니다. 쌤이 여기를 구간을 한번 좀 나눠볼게. 아니 숫자를 준다는 게 아니라 각 구간을 쌤이 여기를 1구간, 2구간, 여기를 3구간, 여기를 4구간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구간. 이게 로마자 알죠? 1, 2, 3, 4구간이야. 자,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 1, 2, 3, 4 구간 중에서 속도에 대한 그래프잖아. 속도. 그죠? 얘가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구간이 몇 개 있는가를 볼 거예요, 여러분. 이 물체의 운동이 빨라지는 구간. 이 몇 개 있을까요? 물체의 운동이 빨라지는 구간은 몇 개다? 물체의 운동 속력이 빨라지는 거예요. 속력이라고 아예 해줄게 그냥. 운동 속력이 증가하는 구간. 운동 속력이 빨라지는 구간이 몇 개라고? 자, 빠른 투표합니다. 운동이 빨라지는 구간은 한 개 있다. 1명, 2명, 셋, 넷, 2개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3개 있다. 하나, 둘, 셋, 4개 있다. 오케이. 난 생각이 없다. 몇 끝까지 안 들어? 네, 답은 2개. 여기서 빨라지는 구간은 2개 있습니다. 그럼 빨라지는 구간은 몇 구간이죠? 1구간, 4구간입니다. 1, 4 구간이 빨라지는 거야. 여러분 그래프를 수학적으로 보는 거하고 물리적으로 보는 거는 조금은 달라요. 우리가 수학에서는 그래프를 갖다 무조건 뭐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증가한다 라고 하지만 그건 수학적인 숫자일 뿐이고 실제로 얘를 구간을 2개로 나누면 이거는 감소예요. 그냥 감소고 얘가 증가예요.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왜?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얘가 마이너스 10m/s에서 0이 되면
물체 중에 가장 느린 속도는 마이너스 10m/s이 아니라 정지가 제일 느린 거야. 물체의 속력이 가장 느린 건 정지야. 안 그래? 가만히 있으면 속력이 제일 느린 거죠. 얘는 원점에서 벗어나면 증가하는 거고 원점으로 오면 감소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아, 그럼 얘는 속력이 빨라지는 거 다 알죠? 속력이 빨라지고 속력이 일정하고 속력이 감소합니다. 여기는 속력이 증가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속력이 증가합니다. 이해됐을까? 애들이? 아, 그러면 속도는 몇 개 구간이 증가하죠? 아, 속도는 한 구간만 증가하면 알겠지? 한 구간. 아, 속도가 증가하는 구간은 1구간밖에 없습니다. 속도는 마이너스 값을 그냥 쓸 거야. 자, 속도가 증가, 속도가 일정, 속도가 감소, 속도가 감소.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속도라는 말은 정말 엄밀하게 쓰는 말이지 절대 잘 쓰지 않아요, 여러분. 물체가 이게 빠르게가 바뀌는데 이걸 속도가 감소라고 하는 건 되게 어려운 말이야. 그래서 우리 빠르기를 얘기한 거는 속력을 써야 되는 게 맞다. 속력. 여기서 속력이 증가하는 구간은 2개 있습니다. 오케이? 다시 속력이 감소하는 구간은 어디야? 어디? 속력이 감소하는 구간. 속력이 감소하는 구간 어디 있어? 뭐야? 속력이 감소하는 구간은 3 하나입니다. 3 구간 하나만 속력이 감소하는 거야. 이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그죠? 네, 증가하는 거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가속도 그래프 그리기 쉽습니다. 가속도 그래프는 뭐만 하면 돼요? 층계. 계단 그리시면 돼요. 계단. 자, 아마 첫 번째 계단이 뭐여야 될까? 첫 번째 계단이 좀 높아요. 이렇게 짧게 1구간. 그 다음은 길지만 여기 2구간. 그리고 조금 완만하게 길게 되어 있는 구간들이 있겠네. 좀 짧게 그리자. 이렇게, 아이고, 매.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더 길게 이어질 거예요. 이런 계단형 그래프가 나오면 됩니다. 이해됐을까? 네, 하지만 누구는 좀 만만치 않아, 여러분? 저 이동거리 그래프는 좀 만만치 않아, 여러분. 이동거리 그래프 잘 그려야 돼. 왜냐면 여러분 이동거리 그래프가 사실 정밀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이거 이동거리 그래프를 그릴 때 여러분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수갑형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얘가 부드럽게 이어져야 되거든 라고 하는 거니까 먼저 그리기 좋은 곳은 여기를 먼저 그리는 거야. 이 구간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이 구간. 뭐야, 아직 안 그려본 사람이 많은데 조금 아쉬운데. 빨리 그려봐, 빨리. 이동거리. 많이 아쉬운데, 이번엔. 뭐 태극기야? 아, 진짜. 한번 해보자는 거야? 야, 잠깐만. 일단 직선부터 그리라고. 그죠? 직선을 어디쯤에 그래요? 이 구간이니까 한 요쯤에 내 생각에 한 이 정도 직선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이 정도쯤에 대한 직선 하나 그리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게 지금 이 구간이야. 이 구간. 나머지 구간에 대한 그래프를 부드럽게 해야 돼. 부드럽게. 응? 아, 싫어요. 야, 어차피 뭐 20분 나왔는데 오늘. 아, 왜 백을 안 해? 백. 뒤로도 가야죠. 여기 좀 뒤로 가는 구간이 있죠. 뒤로 갑니다, 여기는. 그죠? 또는 떨어지는 거야. 올라가는 거 있으면 떨어지는 것도 있어야 돼. 자, 여기까지의 이 넓이를 구하면 이거 1차 함수지. 1차 함수니까 여기는 몇 차 함수로 그리면 돼? 2차 함수. 2차 함수인데 그냥 살짝 꼬부려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이거 수갑처럼 되면 안 되고 1차 함수. 그 다음에 3구간 이거 있죠. 얘는 뭐 해야 돼? 아, 둥그렇게. 이거는 마이너스 2차 함수. 여기도 마이너스 2차 함수. 네, 끝났네 그러면. 그죠? 마이너스 2차 함수로 뭐 해야 돼?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그래프까지 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이런 정도.
네, 이게 결코 어디까지 떨어지면 안 돼? 바닥까지 떨어지면 안 돼요. 바닥까지. 왜? 여기 면적하고 여기 면적하고 어때야 돼, 여러분? 이게 더 크죠? 이 사다리꼴 면적이 이 삼각형 면적을 압도하지? 오케이? 네. 그래프 그릴 수 있겠어? 응? 야, 답부터 정하라고. 이거 1차죠. 저희 몇 차야? 2차. 이거 빵차죠. 저희 몇 차야? 1차. 이거 마이너스 1차죠. 이거 몇 차야? 마이너스 2차. 그리고 뭐 생각해야 돼? 얘네들은 어느 쪽으로 가는 거고 앞으로 가는 거고 얘네들은 어디로 가는 거다? 뒤로 가는 거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져야 된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돼. 자, 좌표를 한번 줘볼게. 구해보자 한번. 요거 1, 2, 3, 4 구간이 아니라 이제 시간으로 해보면 여기는 몇 초라고 할까? 1초 몇 초라고 하지? 4초 7초 그러면 여기 10초인가요? 10초 정도로 하자. 그냥 아예 10초. 1, 4, 7, 10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때에 해당하는 높이를 10으로 하겠습니다. 10. 그러면 저 왼쪽 구간에다가 뭐 구할 수 있어야 돼? 각 좌표 값이 들어가겠죠. 여기 1일 때, 그죠? 그 다음에 4일 때, 그리고 7일 때도 있고, 네, 그리고 10일 때도 있습니다. 대칭이 좀 안 돼 보이긴 하지만, 1, 4, 7, 10 이렇게 돼야 돼. 빨리 다 써봐, 저기다가. 그러면 이 값들이 다 얼마가 돼야 되는지, 이 각각의 값들이 얼마씩 되는지. 이거 안 쓰, 야, 이제는 뭐 구해야 돼요? 이거? 넓이 구해야죠, 넓이. 이 넓이가 어려워? 첫 번째 넓이 얼마야? 5. 그죠? 1초, 4초, 7초, 10초일 때 첫 번째 5m. 두 번째 얼마 가는 거야? 30m 갔죠? 30m 갔으니까 30이 아니라 35. 그 다음은 얼마 갔어? 30의 절반. 15m 갔나? 맞냐? 그죠? 15m. 15m를 더 갔으니까 얼마가 돼야 돼? 50m. 그리고 다시 백. 15m 백. 되겠어? 그래프 이해됩니까? 뻥치지 말고. 10초까지의 이동 거리는 몇 미터다? 10초까지의 이동 거리는 10초까지 이동 거리는 야, 그래프를 이렇게까지 주고 이동 거리 구하라고 하는데 못 구하면 어떡할 거야? 너네 시험엔 이해 나올 텐데. 이렇게 해놓고 10초까지의 이동 거리를 구하라 이렇게 할 텐데. 65m입니다. 야, 10초까지의 이동 거리는 이거 다 더하는 거야. 그죠? 빼는 게 아니라. 빨리 써. 거기다가도 10초까지 이동 거리 S 10초. 10초까지 이동 거리는 65m. 그럼 10초까지의 변위는 10초까지의 변위는 몇 미터다? 네, 35m입니다. 구별되나? 10초까지의 평균 속력은 네, 6.5m/s입니다. 10초까지의 이 평균 속력을 여기서 10초까지의 평균 속력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돼? 평균 어떻게 구해? 그냥 싹 다 더하고 10으로 나눠야 돼요. 10초까지 이동거리가 있잖아. 10초까지 이동거리가 65m라며. 그러면 6.5m/s로 쭉 간 거하고 결국은 맞짱 떴네. 10초까지의 평균 속도는 3.5m/s입니다.
지금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 다 했어, 지금 이건. 이런 식으로. 이 그래프 내에서 뭐 할 수 있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실제 시험에는 얘가 나온다고, 얘가. 그러면 여러분 이거 가지고 이걸 안 그려도 좋은데, 지금 이런 걸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 그래프에서. 이해되네? 다시, 이때까지 이거 뭐야? 10초까지의 이동거리, 그냥 요 두 개 합. 면적의 합이 이동거리. 10초까지의 변이, 요 사다리꼴에서 세모 뺀 게 변이. 10초까지의 평균 속도, 그 변위 나누기 시간. 평균 속력, 이동거리 나누기 시간. 이라고 하면 되겠다. 오케이? 네. 그러면 저 계단형 그래프가 나올 수 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가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네, 그 값도 좀 주도록 하죠. 각각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인가 좀 보자. 여기를 뭐 10으로 할까? 10m/제곱세컨. 여기는 마이너스 20으로 하죠. 그 다음에 시간도 여기까지 얼마나 할까? 뭐 5초. 그 다음에 저 위에는 10초라고 하겠습니다. 5초, 10초까지 갔다. 이 그래프 가지고서 속도 그래프도 그리고 이동거리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단, 이게 잠시만 집중. 이 그래프 그릴 때 여러분, 여기로 왼쪽으로 갈 때 답이 한 개가 아니야, 여러분. 일로 갈 때는 답이 여러 개야, 사실은. 나중에 여러분 이제 미분 적분 배울 때 할 거예요, 여러분. 미분의 답은 하나지만 적분의 답은 첫 출발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 즉 원점에서 출발할 수도 있고 다른 데서 출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얘는 뭐만 구한 거야? 걔 기울기만 구한 건지 어디서 출발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원점 출발로 그냥 하겠습니다. 원점에서 출발했다라고 할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원점으로 그냥 다 할 거야. 그러면 얘는 뭐겠니, 여러분? 처음에 마이너스 20m/s 제곱이죠. 그동안 5가 됐죠. 곱해 50 뭐야? 5, 2, 100.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까지 뭐 해야 돼? 마이너스 100까지 속도가 뭐 해야 돼? 점점점 빨라져야 돼. 마이너스 100으로 빨라지는 거야.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도 관계없는 그래프. 이렇게 가도 돼. 근데 원점으로 그냥 한다 그랬으니까 얘는 저기 마이너스 100까지 쭉 내려간다 라고 하면 돼요. 좀 급한 기울기로 이렇게 내려간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거기가 5초입니다. 예, 그 다음에는 뭐가 돼야 되죠? 여기가 얼마 올라갔어? 50 올라갔나? 50? 그러면 기울기가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기울기가 완만하게 거기까지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 그래프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좀 어렵긴 한데 거기까지 확장하면 좋긴 좋아요, 여러분. 이 그래프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야. 그죠? 이렇게 가도 상관없어, 사실은. 원점을 통과해서 일로 가도 상관없어, 막. 이러면 안 되겠구나. 시간이 마이너스 갈 수는 없으니까. 아무튼 누가 돼도 관계없다. 근데 우리는 그냥 원점에 대한 그래프로 한번 출발을 시켜봤어. 오케이? 그 다음 이동거리는 어떻게 될까? 이거 마이너스로 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몇 차야? 마이너스 1차. 그죠? 플러스 1차. 그럼 저기 어떻게 나와야겠어? 마이너스 2차. 마이너스 2차 그래프 어떻게 되는데? 마이너스 2차.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 플러스로 가는 애들로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뭐 가다 말겠죠. 이런 꼴에 해당하는 어떤 그래프. 즉 얘네들의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최대였다가 다시 플러스의 기울기로 바뀌어가는, 근데 플러스가 완벽하게 되진 못한 그런 그래프가 될 수 있겠다. 3번 그래프도 하나 그리세요. 3번은 이번에 뭐하나? 그냥 포물선 곡선을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4번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리세요. 자, 나머지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나머지 그래프. 통과해야 집에 간다. 네, 나머지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리고 다 그린 사람은 얘기해 주세요. 딱밤 내 때리러 갈게.
아직 안 봤는데. 아, 이거? 당연히 아니지. 야, 기울기가 왜 변해? 조금만 이상해. 아니야. 자, 얘도 원점 통과하는 그래프로 할 수 있을까? 네, 원점 통과하는 그래프로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원점. 안 갈게. 이게 조금 이상한 것 같아. 나이키야? 야,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뭐죠? 어차피 오른쪽으로 가는 건 다 기울기라 그랬지. 기울기. 왼쪽으로 가는 건 넓이라 그랬죠. 면적. 그 생각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다 돼 갈 때가 됐는데. 자, 이거 몇 차 함수야? 마이너스 2차 함수죠. 마이너스 2차 함수면 얘는 몇 차 함수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차 함수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죠? 만약에 원점에서 간다면 이렇게 쭉 내려가도 상관없고요. 근데 잠깐만. 기울기죠. 아, 기울기니까 이게 아니네. 기울기가 0 돼야겠네. 그죠? 0 됐다가 다시 떨어져야겠네. 그죠? 해서 결국은 더 내려갔어요. 그죠? 즉 뒤로 갔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이런 꼴로 가야 돼요. 이렇게 가서 결국 어디로 가야 되냐? 이런 꼴로 더 내려가야 돼요. 이래야지만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더 뒤로 더 가야 됩니다. 그죠? 이해될까? 무슨 말인지? 예, 여기서에 해당하는 요 기울기보다 조금 더 가야 돼요, 여러분. 그게 요 시점이 되는 거니까, 요 시점까지 해서 더 내려가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가속도 그래프는 되게 쉽죠, 여러분. 그죠? 왜? 그냥 마이너스로 뭐만 하면 돼? 쭉 가면 되겠죠. 그죠? 요거는 쉬웠을 거고. 됐지? 자, 그 다음에 속도가 이렇게, 속력이 증가해, 감소해? 속력이 감소하다가 다시 속력이 증가합니다. 아니, 속력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것도 있나? 네, 그 연직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운동 또는 뭐야? 진자의 운동 이런 것들이 다 될 수 있는 패턴이 되겠지. 아, 이거 면적이 얼마죠? 면적이 마이너스였었죠, 그죠? 1차 함수니까 뭐가 돼야 돼? 얘는 네, 마이너스 2차 함수. 아니, 1차 함수니까 2차 함수가 되겠죠. 원점을 통과하는 거리라면 원점 통과하는 그냥 2차 함수를 그릴 수 있을까? 잠깐만. 2차 함수. 근데 이게 지금 기울기, 이게 약간 조금 더 나왔나요? 조금 더 나왔으면 아마 그쪽에 나올 수 있겠네. 오케이. 뭐 이런 꼴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꼴로 조금 더 나오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그냥 그대로 기울기가 얼마다? 1이다. 라고 할 수 있으면 되겠죠. 자, 이 정도에 해당하는 그래프 연습이면 여러분 나올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프를 뭐 할 수 있어야 돼? 해석해야 돼. 질문. 너네가 보기 가장 쉬운 그래프가 뭐야? 위치 그래프가 제일 편해요? 속도 그래프가 편해요? 가속도 그래프가 편해요? 사람은? 속도 그래프가 제일 편합니다. 사람은 속도 그래프가 가장 편해요, 여러분. 왜? 속도 그래프가 가운데 있기도 하겠지만 이게 빨라지고 느려지고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다 표현했기 때문에 속도 그래프를 보고 제일 편해해요.
이 그래프를 보고서 뭐 할 수 있어야 돼? 아, 앞으로 빨라지고 뭐 한다? 이거는 일일이 다 막 길게 막 구해봐야지 알 수 있는 거고, 이거 보고는 전혀 알 수 없어요, 사실은. 라고 하니까. 오케이? 네, 책에 있는 그 문제 하나 풀고 끝냅니다. 50페이지 책에 있는 문제 하나 보세요. 책에 50쪽. 자, 다음 그래프는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교재 50쪽. 이게 뭐야, 이제? 사다리꼴 두 개 있는 거네. 자, 다시. 이거 속력이 증가하는 게 몇 군데야? 속력이 증가. 두 군데 맞습니다. 두 군데 어디죠? 1초까지, 그 다음에 3에서 4초까지. 할 수 있겠지? 그지? 오케이. 자, 위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위자료. 자, 1번. 0.1초 구간에서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똑같다. 0부터 1초일 때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똑같아요? 네, 속도가 앞으로 가고 있고 가속도도 플러스입니다. 아, 앞쪽으로 가속도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둘 다 플러스로 돼 있어요. 가속도의 기울기도 플러스란 얘기지. 맞아요. 빨라지고 있다. 5. 3부터 4초 구간에서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다. 3부터 4초 구간에서 속도와 가속도가 반대인가요? 속도가 뭐가 되어 있죠? 속도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로 빨라지고 있고 가속도도 마이너스입니다. 아, 그럼 둘 다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X야. 이번 X. 마마. 3번. 0부터 6초 동안의 물체의 운동 방향은 두 번 바뀐다. 운동 방향이 한 번 바뀝니다. 언제? 3초. 야, 이게 속도 그래프가 제일 쉬운 거라니까. 그러니까 3초 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앞으로 가다가 드디어 뒤로 가는 거죠. 한 번 바뀝니다. X. 0부터 6초 동안의 물체의 변위는 0이다. 변위는 뭐를 구해줘야 되는 거죠? 얘의 넓이들의 차이죠. 요 넓이와 요 넓이가 이거 대칭인가 보네. 그죠? 그러면 변위는 0입니다. 아, 앞으로 갔다 뒤로 갔네. 오케이, 빵. 이동거리는 10m이다. 이동거리가 10m야? 몇 미터죠? 오, 잘 구하네. 8m입니다. 그죠? 여기가 몇 미터야? 플러스 4m고 이쪽이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4m. 그러니까 변위는 0이지만 이동거리는 몇 미터가 돼야 돼요? 8m라고 해야겠습니다. 8m. 오케이? 이런 식으로 뭐 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 그래프에 대한 해석만 잘 되면 수식을 다 외우지 않아도 풀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라고 하는 거니까 오늘 역학에 대한 첫날이지만 여러분 좀 심화된 부분까지 들어가서 꼭 리뷰하세요. 리뷰. 나는 이 책을 지금 풀 수 없어서 과제는 예로 줄 거야. 과제. 앉아라. 처음부터겠지요. 응? 말 좀 시키지 마, 좀. 안 받으려면 안 받아도 돼. 아, 받기 싫잖아. 그지? 아이. 뭐라고? 옆에. 안 받고 싶으면 안 받아도 된다니까. 야, 자리에 앉아, 빨리. 어? 75문제인데 50문제까지 끊겠습니다. 50문항. 50문항까지 한번 풀어보기를